세계 랭킹 1위 안세영의 독주는 더 이상 현상이 아니다. 그것은 구조가 되었고 질서가 되었으며 이제는 상대의 심리를 먼저 무너뜨리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작동하고 있다. 2026년 1월 18일 인도 뉴델리 인디라 간디 스포츠 컴플렉스에서 열린 BWF 월드 투어 슈퍼 750 인도 오픈 여자 단식 결승전은 그 사실을 가장 적나라하게 증명한 무대였다. 결과는 2영 완승, 스코어는 21-13, 21-11. 그러나 이 숫자들은 진실의 일부일 뿐이다. 진짜 메시지는 이 경기가 왜 이렇게 일방적일 수밖에 없었는가에 있다. 상대는 중국의 왕즈이, 세계 랭킹 2위이자 현재 중국 여자 단식의 최정점에 있는 선수다. 그러나 이 결승에서 왕즈이는 도전자가 아니었다. 세계 최강자에게 다시 한번 시험받는 존재에 가까웠다. 이니 말레이시아 오픈 결승에서 안세영에게 패한 지 일주일 만에 다시 마주한 이 대결은 승부 이전의 심리 구조부터 기울어져 있었다. 통산 전적 18승 4패, 최근 10연패. 이 수치는 라이벌이라는 단어를 무색하게 만든다. 연속된 패배는 더 이상 기록이 아니라 관계를 규정한다. 경쟁이 아닌 상성, 대결이 아닌 지배의 구도다. 경기 초반 안세영은 망설임이 없었다. 1게임 시작과 동시에 7-7. 이 장면은 단순한 기선제압이 아니다. 이는 너의 준비는 여기서 통하지 않는다는 선언에 가깝다. 왕즈이는 방향을 잃지 못했고 타이밍을 잡지 못했으며 무엇보다 선택에 확신을 갖지 못했다. 안세영의 대각 공격은 단순히 가기 좋은 샷이 아니었다. 상대의 판단 시간을 빼앗고 다음 선택을 지연시키는 설계된 공격이었다. 그 결과 왕즈이는 점수를 내줄수록 정확도를 잃었고 그 틈을 안세영은 한치의 여유도 없이 파고들었다. 1게임 중반 9-6까지 추격을 허용한 순간도 있었다. 그러나 바로 그 지점에서 두 선수의 격차는 더 분명해졌다. 안세영은 흐름을 잃지 않았다. 오히려 상대의 반격을 확인하듯 템포를 다시 끌어올렸고 12-6으로 격차를 벌리며 경기를 다시 장악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표정과 리듬이었다. 안세영은 점수를 내주어도 표정이 바뀌지 않았고 왕즈이는 점수를 잃을수록 움직임이 무거워졌다. 이 차이는 기술이 아니라 확신의 차이다. 두 게임은 더 명확했다. 초반 6-5의 접전은 오래가지 않았다. 안세영은 직선과 대각을 번갈아 사용하며 왕즈이의 코트를 해체했다. 11-7, 17-9. 이 숫자들은 단순한 점수 차가 아니다. 이는 상대의 선택지가 하나씩 사라지는 과정이다. 안전하게 넣으면 받아내고 승부수를 던지면 실수가 나온다. 이 구조 속에서 왕즈이는 더 이상 안세영과 싸우지 않았다. 자기 자신과 싸우고 있었다. 판단이 늦어지고 스윙이 경직되며 셔틀은 라인을 벗어났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갈로이신을 평가는 냉정했다. 안세영은 경기 내내 주도권을 놓치지 않았다. 긴 랠리에서도 안정적인 수비와 정확한 코스 공략으로 흐름을 장악했다. 왕즈이는 반격을 시도했지만 안세영의 페이스를 흔들지 못했다. 이 평가는 과장이 없다. 오히려 절제되어 있다. IOC가 강조한 것은 기술보다 구조였다. 안세영은 상대를 흔들 필요조차 없었다. 이미 자신의 리듬 안에 가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 인도 오픈에서 안세영의 평균 경기 시간은 약 35분이었다. 32강부터 결승까지 대부분의 경기를 2-0으로 끝냈다. 이는 체력 관리의 결과이자 전략적 운영의 산물이다. 반면 왕제이는 준결승에서 긴 경기를 치렀고 결승에서는 이미 에너지의 상당 부분을 소모한 상태였다. 안세영은 이를 정확히 읽었다. 그래서 1게임부터 템포를 끌어올렸고 남아있던 상대의 체력과 집중력을 초반에 모두 소진시켰다. 이것은 단순한 공격이 아니라 설계된 경기 운영이다.
안세영은 공간을 지배하는 선수다. 많이 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더 많이 움직인 것은 상대였다. 안세영은 중앙에서 두세 걸음만으로 대부분의 샷을 처리했고 왕즈이는 코트를 가로질러 끊임없이 이동해야 했다. 이는 코스 선택의 차이이자 예측력의 차이다. 안세영은 상대의 스윙 궤도와 자세를 통해 가능한 선택지를 미리 좁혀놓는다. 그래서 강한 공격도 이미 준비된 수비 안으로 들어온다. 이 지점에서 경기는 기술 대결이 아니라 공간 설계의 싸움이 된다. 이 승리로 안세영은 공식전 30연승을 달성했고 월드투어 6개 대회 연속 우승을 이어갔다. 2024 파리올림픽 금메달리스트라는 타이틀은 이제 과거의 영광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의 기준이다. 2025 시즌 77경기 중 73승, 승률 94.8%, 린단이 기록한 시즌 최고 승률마저 넘어섰다. 단일 시즌 상금 100만 달러 돌파 역시 전례 없는 기록이다. 그러나 이 모든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상대들이 공통적으로 내리는 결론이다. 안세영과는 게임이 안 된다. 이것이 바로 독주의 본질이다. 단순히 이기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사고방식 자체를 바꾸는 것. 코트에 들어가기 전부터 이번에는 이길 수 있을까가 아니라 몇 점이나 딸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만드는 구조. 그 구조의 중심에 안세영이 있다. 그녀는 이미 한 시대의 기준이 되었다. 그리고 더 무서운 점은 그녀 자신이 아직 만족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언젠가 21렁으로 이기는 경기를 해보고 싶다. 이 발언은 오만이 아니다. 완성된 선수가 여전히 완벽을 꿈꾼다는 선언이다. 정상에 선 뒤에도 긴장을 놓지 않는 태도. 그것이 안세영을 가장 위협적인 존재로 만든다. 기술은 훈련으로 따라갈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마인드는 쉽게 복제되지 않는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단순한 우승이 아니다. 승리의 구조를 완성한 선수의 시대다. 그리고 그 이름은 분명하다. 안세영이다. 안세영이 이번 시즌 내내 보여준 탁월함은 단순히 우승 횟수나 연승 기록으로 환원될 수 없는 차원의 것이다. 숫자는 결과일 뿐이며 그 이면에는 세계 배드민턴 판도를 구조적으로 바꿔놓은 과정의 지배가 존재한다. 올 시즌 안세영은 경기마다 다른 상대, 다른 코트, 다른 변수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경기 밀도를 유지했다. 슈퍼 5000, 슈퍼 750, 슈퍼 500 등급을 가리지 않고 동일한 집중도와 완성도로 경기를 운영했고 이는 특정 대회의 컨디션을 맞추는 선수가 아니라 시즌 전체를 하나의 설계도로 관리하는 챔피언의 모습이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안세영의 경기력이 폭발이 아니라 지속의 형태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한두 경기에서 반짝이는 공격력이 아니라 매 경기 평균 30초 40분 안에 상대를 무너뜨리는 안정성, 긴 랠리에서도 오히려 후반으로 갈수록 더 또렷해지는 판단력은 체력과 기술, 멘탈이 완전히 하나로 결합된 결과다. 시즌 내내 안세영은 상대에게 흐름을 허용하지 않았다. 초반에 리드를 잡으면 그것을 끝까지 관리했고 중반에 접전이 형성되면 반드시 한 번의 연속 득점 구간으로 승부를 갈랐다. 이는 우연이나 감각이 아니라 경기 운영에 대한 명확한 철학에서 나온다. 안세영은 공격을 위해 공격하지 않는다. 상대의 선택지를 줄이고 코트를 넓게 쓰게 만들며 결국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설계한다. 그 결과 세계 랭킹 상위권 선수들조차 안세영을 상대로 무리한 공격, 실수, 자멸이라는 동일한 패턴에 빠져들었다. 시즌을 통틀어 안세영이 보여준 또 하나의 압도적 요소는 회복력이다. 빡빡한 일정 속에서도 경기 후반 집중도가 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다음 대회에서 더 정교한 경기 내용을 들고 나왔다. 이는 훈련의 문제를 넘어
자기 몸을 이해하고 관리하는 능력, 즉 엘리트 중에 엘리트만이 갖는 영역이다. 안세영은 시즌 내내 자신을 소모하지 않았다. 필요 없는 랠리를 줄이고 결정적인 순간에만 에너지를 집중시키는 방식으로 체력의 낭비를 최소화했다. 이로 인해 연승이 쌓일수록 더 강해지는 역설적인 상승 곡선을 그릴 수 있었다. 무엇보다 인상적인 것은 안세영이 시즌 내내 보여준 태도다. 우승 후에도 만족하지 않았고 압도적인 승리 뒤에도 표정은 담담했다. 이는 승리에 익숙해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기준이 이미 더 높은 곳에 있다는 증거다. 안세영에게 이번 시즌은 증명의 시간이 아니라 확장의 시간이었다. 자신이 세계 최강임을 보여주는 데서 멈추지 않고 그 최강의 기준을 어디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과정이었다. 그래서 이번 시즌의 안세영은 단순한 챔피언이 아니다. 그녀는 상대 선수들의 전략을 바꾸고 코칭 스태프들의 분석 방식을 바꾸며 배드민턴이라는 종목 자체의 속도와 기준을 한 단계 끌어올린 존재다. 이 시즌을 지나며 세계 배드민턴은 명확한 사실 하나를 받아들여야 했다. 안세영은 이길 수 있는 선수가 아니라 넘어서야 할 시대라는 점이다.